안녕하세요. 전 세계 미술계의 중요한 뉴스와 이슈를 다루는 대원쌤의 뉴스와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와 이슈에서는 우리나라 AI 애니메이션이 한국 최초로 국제영화제 AI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수상은 미래의 AI 애니메이션 기술이 한국의 현대미술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슈에서는 또 다른 위작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표 화가들의 위작 사건이 발생하며 우리나라 위작들이 이제 외국에서까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AI는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부인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공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7월 4일에 오픈한 부천국제영화제는 7월 14일까지 부천 전역에서 진행되는데요. 이번 영화제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AI 기술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영화제에서 대표적으로 소개될 좋은 뉴스는 우리나라의 청년감독 권한슬 감독의 작품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권한슬 감독은 6월 29일 제1회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원모 펌킨이라는 작품으로 대상과 관객상을 차지했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출품한 500여 편 가운데 10여 편의 경쟁 부문을 뛰어넘어 2관왕의 영예를 안은 것입니다. 권한슬 감독은 시상 직후 최근 오픈 AI 공개 등 AI를 통해 영상 제작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의미 있는 수상을 한 것 같아서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함께 작업한 구도영 프로듀서는 국내 영상계에 AI 활용 선례를 남기고 영감을 주는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신철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원모 펌킨의 한국적인 이미지와 서양의 헬로윈 비주얼이 생경하면서도 신선했다며 아직 AI를 활용한 영상이 내러티브를 효과적으로 짜기 어려운 상황인데 AI 영화 제작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모 펌킨은 200살 넘게 장수하는 한국 노부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담은 미스터리 공포 영화인데요. 생성형 제작 기간에 소요된 시간은 단 5일.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영화의 모든 장면과 음성은 실사 촬영과 CG 보정이 없는 순수 생성형 AI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는 권 감독은 영화 제작에 필요한 폴리 사운드를 생성하는 AI 자체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권 감독은 영화를 전공하고 감독 데뷔를 준비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AI 영화를 제작하며 겪은 그런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AI 영상 컨텐츠 제작 가이드를 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을 함께한 설한울 책임연구원은 이번 작업을 시작으로 실무적인 AI 기술들을 R&D 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AI 컨텐츠를 시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많은 분들이 AI에 대한 회의감이 깊고 거부감이 많으시지만 제 예상으로는 또 다른 장르의 새로운 미술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영화와 미술의 간극을 좁혀주고 심지어 단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영상 아트를 좀 더 대중과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창작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작품 클립을 짧게 보시고 넘어갈까요? The farmer couple buried him underground, enjoying the victory. The pumpkins grew fast, using the corpses of the messenger as fertilizer. It made pumpkin irresistible. Anyone who started to eat the pumpkin soup would suffer from addiction and hallucination until death. Until now, the visited messengers continued to eat the pumpkin, become the pumpkin, and another messenger ate it and repeated it. 자, 이번에는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이슈는 미국 미술관이 내건 이중섭, 박수근 그림 4점이 다 가짜였다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심각한 사건이 터졌는데요. 미국 유명 미술관이 전시한 이중섭, 박수근 그림 4점이 모두 가짜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부터 6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뮤지엄, 즉 라크마에서 열린 한국의 보물전이라는 기획전에 출품된 이중섭, 박수근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에서 확정된 진작으로 볼 수 없다
라는 공식 감정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중섭 박수근의 그림에 위작 의혹이 일자 미술관 쪽이 한국미술 전문가 4명을 직접 초청해서 특별 감정을 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특별 감정에 나선 이들은 미술사가인 홍선표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예사 연구자인 이동국 경기도 박물관장, 태연선 삼성미술관 리움 큐레이터, 김선희 전 부산시립미술관장으로 이들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라크마에 있는 작품들을 실견한 뒤 연구토론회에서 전시를 기획한 스티븐 리틀 동영부장 및 라크마 속 다른 기획자들에게 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중섭, 박수근 출품작 각 2점에 대해 확실한 진작으로 볼 수 없다 또는 의심스럽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이중섭의 기어오르는 아이들이라고 표기된 타일 작품은 1950년대 이중섭의 원작 장대놀이하는 아이들을 본떠 서명 없는 복제본으로 현재 국내에서 소장된 원작의 명확한 도판이 태연선 기획자에 의해 제시됐습니다. 이중섭작으로 표기된 벌거벗은 소년이 소의 등을 탄 모습의 유아인 황소를 타는 소년도 작가 특유의 황소의 눈 표현 기법이나 기운생동한 몸체 묘사가 보이지 않으며 서명도 필적 자체가 진작과 다르고 서명을 적은 자리 또한 여백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저히 진작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박수근의 작품으로 명기된 3명의 여성과 어린이는 배경인물 묘사법이나 등장인물 사이의 도상적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짜깁기에 그려진 것이 명백하다는 소견이 나왔죠. 와이키키 해변의 경우도 필치가 기존 박수근의 진작과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 컬렉터의 요구로 사진 등을 본떠 서명 없는 주문용 상품 그림을 작가가 제작했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일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홍선표 교수와 이동국 관장은 이번 고미술 전시에 작가 이인문과 김명국의 작품으로 각각 나온 그림들도 둘의 작품이 아닌 작가 미상이거나 중국 작가의 그림이라고 짚었는데요. 이런 착오는 화풍이나 낙관 등에 대해 사전에 기본적인 검증이 안 된 결과이며 다른 출품작들도 시기나 작품 내역 측면에서 오류가 적지 않고 질도 현저히 떨어지며 한국의 보물전 장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현장에서 질의한 김선희 전 관장은 전시 준비 과정에서 기증자의 컬렉션을 놓고도 질적 수준이나 진위 등에서 여러 논란들이 진작에 제기됐는데 기본적인 작품 검증이 소홀하고 기획 단계에서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전시 기획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한 스티븐 리틀 기획자와 달리 대다수 뮤지엄 관계자들은 한국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많은 전시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한국의 보물들전은 원로 재미동포 수집가인 체스터 장이란 수집가가 지난 2021년 라크마 쪽에 기증한 한국 고미술과 근대미술 컬렉션 100여 점 가운데 고서와 근대미술품 등 35점을 추린 전시회로 지난 2월 25일 개막했습니다. 출품작 질의 논란은 개막 직후부터 불거졌으나 국내 미술계에서는 한 달여가 지난 4월 초 본격적인 쟁점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문제의 작품들을 현지 수장고에서 감정한 뒤 위작 소견서를 작성한 윤범모 전 국립현대미술관장과 박수근 유족 대표기관인 박수근 감정연구소와 한국화랑협회가 지난 4월 초 라크마 쪽에 전시 경위와 진품 근거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이례적으로 발송을 한 것이 주된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라크마 쪽은 5월 21일 구체적인 해명 없이 추가 연구를 지속하겠다는 내용만 담은 관장 명의의 회신을 협회 쪽에 보낸 바 있습니다. 서구의 명문 뮤지엄에서 한국 미술품의 진입 판별을 위해 국내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감정을 받고 평가회를 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사실상 마이클 고븐 관장이 전시의 문제점을 인정해 도록 발간 작업 중지를 천명한 만큼 이후 전시와 관련해 어떤 후속 조치가 진행될지도 관심을 모읍니다. 이에 후속 보도가 나온다면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